지금부터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장 강고선입니다. 본 공청회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청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공청회로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청회 진행 사항은 영상으로 촬영되어 4월 9일부터 한국연구재단 유튜브를 통하여 온라인상으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게재된 영상에 댓글 형태로 공청회에 대한 의견을 달아주시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타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순서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예타 요약 발표 및 발제, 그리고 발제된 내용에 대한 토론, 마지막으로 접수된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이스트의 장창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순천대학교 이희남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캡코 ENC 백세진 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산대학교 정재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표준연구원 남승훈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미래와 도전 이병철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두산중공업 손희동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관한 온라인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다부스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과 예타, 타분야 예타, 그리고 선행사업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가동 중 경수로 원전으로 사업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가동 중 원전의 안전대처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설문, 산업계 수요, 국민생활자문단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및 원전 안전법령을 고려하여 감시 진단 예측과 사고 예방 대비 그리고 사고 대응 복구 3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설정된 각 전략과제별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는 수요조사와 전문가 활용을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의 현황과 전망을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24기의 원자로가 운영 중이며 그리고 4기가 건설 중, 그리고 연구 정지 2기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개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점차 감소되어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2081년에 마지막 한 기가 남는 60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이슈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 포항 지진 이후 극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으로서는 자연재해가 가장 많고 그리고 다음으로 인적 오류 그리고 장기 가동 사고에 대한 순서로 위험 요인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점 필요 기술로서는 사전 감시 진단 기술 그리고 방사능 탐지, 중대 사고 방지 등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1919년 1월과 1919년 12월에 여러 가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원자력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항공기 드론 충돌이나 사이버 어택 등과 같은 악의적인 외부 요인과 슈퍼 태풍, 쓰나미, 그리고 지진 등과 같은 자연적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장기 가동 원전의 증가라든지 인적 오류 등을 포함하는 내부 요인 또한 원자력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패스트 분석한 결과 정책,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분야의 각각의 현안들을 분석한 결과 6개의 그룹으로 세부 이슈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 극대화,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수요 확대,
그리고 지진, 해일 등 극한 위협에 대한 대응, 취약 부분 등 안전 현안에 관한 해결, 그리고 원전 안전 중심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 첨단 기술 융합 및 기술 혁신 등으로 그룹핑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적, 외적 위험 요인과 패스트 분석을 통해서 그룹핑된 이슈들을 차례대로 연계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출된 세 가지 전략은 본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3대 전략으로서 고장 사고 최소화를 위한 지능형 감시 진단 예측, 그리고 사고 확대 예방 대비를 위한 혁신 안전 기술 확보, 그리고 사고 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최종적으로 가동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재난 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원전 안전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략으로서 고장 사고 최소화를 위한 지능형 감시 진단 예측 기술이 잘 개발되어서 사고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피해를 얻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전략으로서 사고 확대 예방 대비를 위한 혁신 안전 기술을 확보함으로 해서 예방하고 대비해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차단하고 경락 건물 내에서 밖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고 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복구 기술을 확보함으로 해서 대형 복합재해를 막아서 환경 전파로 원자력 사고의 피해가 환경으로 전파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원전 안전 분야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역시 참고하였고, 그러한 위기 대응 안전 분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일치될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원전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감시 진단 예측으로서 고실내 스마트 융복합 센싱 기반 감시 기술, 그리고 가동 원전 진영형 안전 진단 기술, 그리고 가상 원전 예측 기반 신청 방어 강화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 예방 대비 분야에는 사고 저항성 해결 혁신 기술, 고호 방사와 부품 손상 예방 및 크로드 저감 혁신 기술, 그리고 인적 오류 및 사이버 위협 예방 기술, 그리고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원자로 개통 안전 혁신 기술, 그리고 다수 원인 복합 원전 사고 예방 기술, 외부 재해에 대한 원전 구조물 또는 기기의 손상 방지 혁신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대응 복구에는 중대사고 극한 환경 개척 기술 개발과 중대사고 대응을 위한 방사적 물질 거동 평가 기술 개발, 그리고 중대사고 완화 혁신 기술 개발, 그리고 사고 대응 및 환경 보호 기술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함으로 해서 가동 중 원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얻게 되는 기대 효과와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원전 사고의 전 주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 해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용성을 개선하며 안전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기존 연구와 본 사업과의 차별성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가동원전에 관련된 경제성 향상 및 국내 기술 자립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을 통해서 가동원전의 안전에 중심을 둔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원자력 안전을 혁신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사업은 원전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 혁신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일의 경우 발생될 수 있는 피해 규모, 그리고 사회적 비용, 운영 중심의 산업 구조에 해당되는 비용들을 총 계산해 볼 때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의 사업 비용은 총 8년간 9천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자력에 대한 위협 요인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위협 요인에 관련하여서는 작년 말에 원전 안전 기술 개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총 7,310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원전 운영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크게 8가지 항목을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도출된 위협 요인은 의도성을 가진 기준으로는 크게 사람에 의한 인위적 위협과 자연에 의한 재해적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전 근무를 기준으로는 외부 위험과 내부 위험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출되어 있는 8가지 위험 요인들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장창희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요인 배제, 요인 강조, 추가로 고려해야 될 요인 등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단 8가지 분류하신 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원자력계에서 인식하는 거 틀려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외부 위협 중에서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아직은 조금 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중요도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이슈 도출하고 하는데 반영이 되었는지는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나중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외부 위험, 내부 위험 분류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잘 정리된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항공기 드론도 마찬가지고, 이제 설계 초과 지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진의 강도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지진에 대한 설계가 충분히 하냐 안 하냐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태풍이나 해일 같은 것들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오는 경우에 외부적인 환경에서 발전소 셧다운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좀 이슈 도출이 잘 된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배제하거나 그런 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런 요인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국민인식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 가동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인적으로 이런 쪽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포커스 조금 강조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 이슈 도출하는 문제 조금 좀 차별되게 강조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 이슈에는 이제 요인에는 빠져 있지만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다 관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전략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수행을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에 대한 문제들은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중점 과제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하면 산업계나 그 다음에 학계 이런 인력들이 지금 연구계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안전 연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수립이 돼야 되겠고 그냥 단순히 그 보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지금 요 이슈를 조금 더 구체화할 때 좀 기술이 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네. 네. 그 8번째 보니까 화재를 사실은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거 이거 굉장히 잘 된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화재 리스크가 적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제가 굳이 사족을 다자면 여기다가 하나 이 화재를 여기서는 내부 화재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또 사실은 우리나라 그 외부 발전소의 외부 전원 송전선이 전부 다 산을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울진원전에서 한 10여 년 전에 산불로 외부 전원이 완전히 상실돼가지고 전 원전이 외부 전원 상실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요 화재에다가 물론 이건 내부는 아니지만 이걸로 인한 외부 전원 상실, 화재 같은 게 하나 더 산불 같은 게 포함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대상 요인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구개발 사업의 항목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이병철 대표님께 부탁드립니다. 실제 R&D를 하는 측면에서는 그 R&D 결과가 우리 발전소 안전성에 효과가 직결적으로 나타나면 그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방향인 것은 누구나 뭐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도 누구나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원자력 종사자이든 국민이든 그게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시됐던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저희도 마찬가지 원자력 종사자로서도 과연 이제 이 다음에 사고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과연 과학 기술에 기반을 해서 이 원자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79년, 86년, 11년 세 번의 사고를 간접적으로 저희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받은 교훈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하는 그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 과정이나 교훈을 볼 때도 다음에는 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런 의견처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R&D가 또 기여를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R&D 측면에서 볼 때 원자력의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원자력 발전소는 아주 복잡한 기계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종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어떤 특정한 기술이 또는 특히 신기술이나 이 4차 산업에서 지금 시대적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발전소에 적용이 되고 우리가 R&D 결과로서 어떤 결과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 다소 좀 보수적인 이 저희가 쓰는 용어로는 프로본 테크놀로지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D를 할 때에 비록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R&D 수요를 하더라도 이 발전소는 여러 가지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원자력 발전소는 그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뭐 기술 발전에 따라서 신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규제와 운영이 균형된 그래서 안심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을 최초로 가장 강조해야 되는 어떤 뭐랄까 거대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반드시 R&D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리가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국민 여러분이나 저희나 다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이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그리고 이 발전소에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이 R&D도 동참하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동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출된 위협 요인이 원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핵심 이슈를 발표 자료 7종 내용과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이슈 도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장창희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게 꼭 이 이슈와 상관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슈에서 우리가 그 첨단 기술 융합이라든지 기술 혁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첨단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첨단 기술들이 원자력계 외부에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좀 이 이슈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지금 뜨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AI라든지 뭐 이런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어떻게 하면 이 원자력 R&D에 참여를 시켜서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 기술 발전을 이룩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이 이슈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지금 이슈들은 사실은 기술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향상시키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산업계에서 받아들여지고 그게 규제기관에 거쳐가야 되는데 규제기관을 거쳐가려면 산업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개발된 이런 이슈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이슈 개발된 기술들이 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규제 절차를 감당할 만큼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결국은 규제랑 상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아마 안전위원회가 직접적으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아마 간접적으로 의견을 주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제 측면에서 이런 연구 개발들을 규제와 어떻게 좀 연결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우리 여타의 이슈 그룹핑이라든지 뒤에 구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분야 기술 전복을 위한 노력과 산업계 확산 및 규제기관과의 협업 등을 이슈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을 안전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도출했고 요인들에 대한 영향을 받는 이슈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발표자료 8쪽과 같이 제안되었습니다. 크게 예방, 예측, 대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구성에 대한 의견을 이인남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가 추진 중인 가동 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은 구체적으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시 진단 예측,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방 대비, 세 번째로 대응 복구 방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원전 안전 분야, 특히 방사능 누출 방지라든가 누출 시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많은 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을 이미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 재난 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잘 이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감시 진단 예측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원자력 발전소가 24시간 360일 어떤 상태로 가동되고 있는가를 계속 지속 감시를 해서 현재 정상적인 상태인지 아니면 약간 이상한 징후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지 그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면은 결국은 어떤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통해서 어떤 원전 안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도 만에 하나 사고가 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이제 일반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해서 보시면은 커다란 돔 형태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경납 건물이라고 하는데 경납 건물 바깥으로는 절대로 어떤 방사능 물질이 되지 않게 이렇게 설계하고 또 그런 관리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기술 능력도 획기적으로 더욱더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나가서 만에 하나 정말 그 경납 건물 바깥으로 방사능이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또 주변 환경으로 피해가 이제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도로 이제 억제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본 이제 연구 과제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 재난 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잘 수립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이인남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 저도 기본적으로 예측, 예방 그리고 대응으로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참신하고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는 이유는 이제 원자력 안전 연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래서 과거의 연구하고 지금하고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또 달라졌는지 그 약간 설명하는 의미에서 과거에 우리가 안전 연구를 어떤 이제 방식으로 해왔나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설명이 길면 사회자는 딱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난 60여 년간 심층 방어라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그 심층 방어 전략의 요지는 간단한데 그 위험 요소가 해결로입니다. 그래서 해결로에다가 다중 방벽을 물리적 방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4, 5중 방벽을 세운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상황에 따른 다단계 방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다단계 방어라 그러는데 1단계가 이제 사실은 설계를 잘하고 건설 잘하고 운영 잘하겠다. 그래서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아주 선언적인 거고 품질 관리 측면을 보면 됩니다. 근데 2단계부터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굉장히 같이 가요. 2단계에서는 비정상 운전 경로를 빨리 조기에 감지해서 빨리 막자는 겁니다. 그게 2단계고 3단계가 그래도 사고가 날 경우에 사고가 설계 기준 사고에 머무르게끔 하자. 그리고 4단계가 중대 사고가 나더라도 방사선 누출을 최소화하자. 그다음 5단계는 그래도 왔을 때는 어떻게 비상대응을 잘해서 주민들을 보호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3가지 단계는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 과거 심층 방어의 1, 2단계가 사실은 여기에 예측 감시 진단에 이제 들어가 있고 3단계하고 4단계 한 절반 정도가 여기에 예방에 들어가 있고 4단계 후반부하고 5단계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옛날에 5개 정도를 지금의 3개로 나눈 자체는 좀 더 명쾌해지고 하나는 또 지금까지 우리 안전연구가 3, 4단계 심층방어 3, 4단계 강화에 굉장히 우리가 지중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체제를 바꿈으로써 어떻게 보면 1단계 예방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좀 더 주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각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특히 그 ICT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고 그걸 가장 접목하기 쉬운 분야가 이제 심층방어 2단계고 또 여기 우리 말은 예측 진단 분야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아주 시적절한 그 분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조금 우려한다면 우리가 모든 그 안전을 위한 그 하드웨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조치들이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개나 3개 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분류에 혹시나 매달리면 또 우리가 이제 시각을 오히려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발전소 사고를 내부 사고, 외부 사고 이제 분류를 하셨는데 일부 외부 사고에 대해서는 예측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은 전통적으로 말하는 내부 사건에 굉장히 유용하고 외부 사건, 예를 들어 후쿠시마 사고 예를 들면 1시간 후에 예를 들어 쓰나미가 10m짜리가 온다 할 때 이런 거는 예측의 범위를 벗어나고 대응이 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예방이나 대응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3가지가 어느 하나는 중요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또 각각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과거의 시스템에서 이렇게 전환함으로써 우리한테 새로운 에너지를 수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열어놓은 분류 아닌가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단, 예방, 대응 이 3가지 항목들이 일부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또한 서로 연계되어 작용되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내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예측 분야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천 차단하는 것이고 예방 분야의 목표는 설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의 영향이 원전 경락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며 대응 분야의 목표는 이미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각 분야의 목표 설정에 대한 의견을 남승훈 책임연구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고로부터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동적인 원전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슈고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여기 분류해 보면 예측, 예방, 대위, 그 다음에 대응과 복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고 일반적인 이제 그 재난이나 안전의 분량은 좀 달리 보였습니다. 우리 발표 자료 8쪽에도 나옵니다만 안전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원자력 쪽에서는
예측이라는 것을 따로 하나 분류를 만들어냈는데요. 이게 이 사업을 위해서 일부러 뽑아낸 건지 아니면 원자력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됨으로써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출된 과제들, 이 사업들이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용을 하나씩 보니까 괜찮습니다. 아주 좋긴 한데 이것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는 안전 분류와 우리가 스케일로 분류할 때는 소재적 안전, 부품적 안전, 설비적 안전, 시스템적 안전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으로 놓고 이 도출된 사업들이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보고 혹시 빠진 분야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단 여기에 지금 기획에 되어 있는 것은 예측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수십 년간 신규 원자로 설계와 검증 중심의 안전 연구는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획에서는 지향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런 기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전 가동적인 원전의 안전 강화이기 때문에 예측이라든가 예방이 다른 대응이나 복구보다는 좀 더 우선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대응이나 복구가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완화하는 기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 전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기획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상당한 성과를 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획이 잘 된 방향인 것 같고요. 예측에서는 일단 스마트 센싱이라든가 감시 진단에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하는 이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실용화까지 한다는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융복합 연구 그러니까 원자력계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하는 쪽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범위의 계획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발전소 최전선에서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용화까지 가면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고 예방 분야에 있어서는 사고 저항성 연료를 뭐 개발한다든가 이런 쪽을 중심적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사고의 원인이 뭐냐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 사고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피해를 완화시키는 이러한 연구가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획에 그것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화 대응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예측,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해서 그 목표에 맞게 잘 계획은 됐다고 판단되고 그렇지만 좀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리고 스케일별로 소재, 부품, 설비,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 바랍니다. 네, 이남 교수. 예, 현재 우리 전략이 감시 진단 예측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 세부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서로 긴밀하게 서로 상호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파트가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인 관계에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아직은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제 가상 원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상 원전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전략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련돼서 이렇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또 상호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는 하였습니다만 조금 전에 남승훈 연구원님께서 책임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목표가 설정된 다음에 각 분야별로 개발해야 될 기술들이 발표 자료 9쪽과 같이 중점 과제 형태로 제안된 상태입니다. 제안된 과제에 대한 의견을 손희동 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그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그 중점 과제가 도출이 되어 있고요. 전략 구성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전략별로 중점 과제도 총 13가지가 도출이 됐는데요. 앞서 남승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시 진단 예측은 과제를 보니까 그 4차 산업과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제 파악이 돼서 융복합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사고 예방 대비는 많은 이제 과제가 도출이 됐는데 현재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아무래도 지진에 가장 큰 이제 관심이 있지 않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라던가 또 발전소의 지진 향상을 위해서 안전성 강화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고 대응 복구부는 그 아직까지 국내에는 그 중대 사고가 이제 발생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해외 사례를 좀 참조해가지고 또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해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저희 국내 원전이 이제 81년까지 지속이 되고요, 60년간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런 기술 개발이 된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로 산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실용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인력 양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 개발이 끝난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새로운 인력들이 이 기술을 받아가지고 산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가 가동중 원전의 안전성 향상이지만 이러한 기술이 완성이 되면 향후에 수출 원전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전략이나 중점 과제 구성은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패널 분께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중점 과제들을 이렇게 좀 보니까 예측 기술에서도 보면 지금 세부 과제들이 나와 있는데 세부 과제들을 좀 이렇게 합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이 좀 가능한 것들이 좀 보였어요. 1-2-4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고 1-3-4는 지식관리 통합 시스템인데 이것은 1-3-1 다물리 통합 가상 원전 개발하고 이렇게 통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방 대비 분야에 있어서는 4번 분류에 2-4-1하고 2-4-2는 이것은 그 두 개가 개통 안전 쪽이라서 하나로 합쳐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5번째 분류에 있어서는 2-5-1하고 2-5-3도 예방 능력 강화라든가 사고 저항성 확보 기술이라서 조금 통합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대응 복구 분야에서는 3-1-1은 핵연료 손상 관련해서 이제 개척하는 기술이더라고요. 3-1-1, 3-1-2 그리고 3-4-1이 다 개척 쪽이라서 이런 쪽은 좀 합쳐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좀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대응 복구에서 3쪽에 중대사고 완화 혁신 기술에 있어서 3-3-1하고 3-3-2는 신희생물질 개발이라든가 제염 설비 개발은 완화 혁신과 이쪽 중요성이 조금은 좀 다른 과제들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3-3은 무인 지원 기술 개발은 로봇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방사선 저감을 위한 환경 안전이라서 좀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조금 통합하고 좀 조정을 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남성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중복되거나 혹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판단해서 세부 과제 도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 원자력 발전 상용 운전 시작 이후로
원자력 발전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고 신형 원자로에 대한 NRC 표준 설계 승인도 획득할 정도로 국내 원전 기술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안전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약 40년에 걸쳐 수행해온 안전 연구는 주로 경제성 향상과 국내 기술 자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현재 기획되고 있는 안전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핵심적인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고방사능 등의 특수 환경에 대한 센싱, 가상원전 등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 대비 현 기획 내용의 차별성에 대한 의견을 백세진 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형식과 내용의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형식입니다. 정부는 그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매년 20조 원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몇 년에 거쳐서 일몰 완료했으며 연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 목적과 성과 계획의 구체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으로 재기획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기존의 과기정통부의 원자력 기술 개발 사업과 산업부의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 사업 등 개별 사업으로 수행되었던 그 모든 사업들이 일몰, 즉 중지되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한된 본 사업은 과기부 산업부 공동 예타 사업으로 기획되었으므로 다부처 사업과 예타 사업의 성격에 맞게 사업 기획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각 부처에서 수행하던 방식과 다르게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하므로 다부처 사업의 목적에 맞게 부처 간 역할을 고려해서 기초 원천부터 상용화까지 성과 이어달리기가 되도록 부처 간 연구 개발 내용이 긴밀하게 연계된 사업 기획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예타 사업으로 추진되므로 예타 조사 시 중점적으로 심의하는 평가 항목들, 예를 들면은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필요성, 명확한 사업 목표와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과제, 그다음 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 사업비 규모,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등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목표 및 성과 달성을 위한 중점 과제 및 세부 과제의 선정, 예산 규모, 수행 기간 등의 적절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 내용입니다. 과거 연구가 경제성 향상 및 국내 기술 자립에 집중되었다면 본 기획 사업은 현안 아닌 위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가동원전 안전성의 혁신적 향상 연구입니다. 정부의 원자력 연구개발 투자 방향 중 하나인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에 맞춰 사업 목표를 가동 중 원전의 안전 대처 능력 향상으로 설정하고 중점 및 세부 과제 선정을 위해 과기부, 산업부 및 원자력 학회의 연구개발 계획과 수요 조사를 근거로 과제가 취합되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한 설계 초과 지진, 대형 자연재해, 기상재해, 드론 등 외부 위험과 장기 가동 및 인적 오류 등 내부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원전 개발, 사고 저항성 연료 소재 개발 등 가동 원전 안전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가 실제 원전에 적용되는 성과 연계를 위해 이전과는 다른 전략적 협력 연구 추진 체계와 연구자의 노력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본 이 토론 주제 차별성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실제 R&D의 어떤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원자력 발전소는 R&D를 통해서 안전하구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또 R&D가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기존의 R&D 대비 향후 하는 이 계획 부분은 그 차별성 측면에서 두 가지를 꼭 이렇게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가 발전소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안전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R&D는 그 방향이나 결과가 발전소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현장 적용성이 굉장히 강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두 번째, 지금은 이제 신규 새로운 발전소 설계나 기술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좀 막혀 있지만 이 발전소 안전 운영 기술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가 80년까지 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원자력 R&D를 통해서 터득하게 되거나 얻게 되는 결과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발전소에도 우리가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국제 경쟁력을 항상 R&D의 어떤 지표로 삼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으십니다. 네, 남성. 예, 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많은 기획을 해봤습니다만 기획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차별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만 실제 원전에 있어서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 연구에서 조금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게 있다면 이 기획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때로는 중복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너무 차별성에 목적을 두다 보면 네이밍만 하게 되고 실질적 일에 있어서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과감하게 좀 추진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중요한 연구들이 이번에 의제로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주제 중에서 스마트 센싱이나 딥러닝이나 가상 원자로, 사이버 위험 예방이나 다수기 사고 예방 등이 과거의 5차 원자력 진행 종합 계획이나 원자력 연구 개발 계획 혹은 원자력 안전 종합 계획 등에 이미 제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구가 있었다면 이 시전의 과거 연구들이 TRL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되었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더 높이겠다는 그런 어떤 목표의 차별화 같은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한다 또 궁금한 것은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24개 원자로가 있는데 사실 빅데이터는 이때 빅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말하는지 이를테면 사실 샘플이 많은 통계 분석과 무엇이 다른지 그러니까 24개가 사실 빅데이터가 모일 만큼의 규모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국제 종합적인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그런 점에서 좀 차별성이 있으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별화 관련해서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아마 그 남성 박사님과 김윤성 박사님 두 분 의견은 서로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추진되었던 연구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완성시키는 연구를 지속하는 것도 좋은 연구 테마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빅데이터 부분에 관련해서 네, 이희남 교수님께서 잠깐 제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서 사실 빅데이터를 우리가 수집 구축을 하려면은 많은 이제 좋은 센서들이 필요합니다. 센서들이 그 핵심 위치에 잘 분포가 돼 있어가지고 적절한 센서가 신뢰성 있는 센서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현재 사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뿐이 아니고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들의 이제 그 상태 진단을 상태 감시를 하는 그 센서들이
사실은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진정한 그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려면은 좀 더 많은 데이터 센서들이 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센서들이 최근에는 이제 점점 와이어리스 무선 센서화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상당히 고온의 이제 방사선 환경 그런 좀 이렇게 일반적인 산업 분야와는 달리 그 상황이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렇게 센서들을 설치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지속적으로 센서의 어떤 전력을 공급해가지고 센서들을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본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 센싱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게 그 사실은 센서들도 우리 국산화되어 있는 센서들이 별로 없습니다. 센서들 국산화부터 시작해서 좀 더 많은 영역에 좀 더 이렇게 양질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기 위한 센서들을 이제 연구하고 또 센서들을 설치해서 이렇게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을 함으로써 어떤 인공지능의 중요한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우리가 제목으로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기술의 수준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나오는 뭐 과제의 제목이라든지 뭐 연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복성 체크라 이런 게 걸려서 아주 제목을 이상하게 짓는 이제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연구 주제를 하더라도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 거고 동일한 제목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예전에 했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제 중복성 뭐 똑같은 연구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깊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문맥에 그 제목에 얽매이는 그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원전이 사실은 크게 보면 웨스팅하우스 원전하고 CEM 원전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지만 뭐 조금 이제 디자인 차이는 있고 하지만 좋은 점이 우리는 한수원이 싱글 유저이기 때문에 싱글 유틸이기 때문에 이 모든 데이터에 대한 액세서빌리티가 있어서 우리가 발전소 관련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절대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외국에 있는 발전소들이 많이 있지만 다 회사들이 고만고만한 회사들이 많아서요. 우리가 한수원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대신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결국은 발전소 그 프로프라이어티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그 발전소 데이터에 대한 활용에 대한 뭔가 좀 컨센서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활용한 이 결과를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센서 말씀하셨는데 발전소에 우리가 센서를 붙여서 많은 데이터를 얻는 거는 중요한데 실제로 근데 우리가 발전소에 붙여서 쓸 수 있는 센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발전소 바이브레이션도 있고 뭐 이런 저런 게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센서를 개발하실 때 실제로 이 센서를 우리가 개발해서 현장에 얼마나 장착할 수 있고 얼마나 장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현장의 의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의견을 받아서 실제로 우리가 성공을 했을 때 아무리 센서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현장에 적용을 해서 붙여서 쓸 수가 없다면 그리고 그게 뭐 몇 달 만에 페일이 된다면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상세 세부 기획에 들어갔을 때는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 및 기대 효과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 예탄은 현재 총 8년에 9천억 규모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 1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예상되는 피해 규모와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견을 김윤성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이자 에너지 정책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주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연구의 가치가 크고
원자력 산업에서도 안전기술이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제도와 관련된 말씀드리면 이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해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오늘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전 준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국가 연구개발에서는 일반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는 좀 다르게 경제성보다는 어떤 정책적 타당성과 기술적 타당성이 더 중요시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어느 정도는 이제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그 총 9천억 원의 세부 과제를 보면 36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단 비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편익 관련해서도 편익이 이제 보통 우리가 직접적인 편익과 간접적인 편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편익이라면 이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어떤 새로운 부품이 수입품을 대체함으로써 얻는 편익이라든지 혹은 어떤 안전비용에 대한 이 저감을 따르는 편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간접적 편익은 이 12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갈등 관련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밖에 다른 것들과 관련된 사회적인 부수적인 효과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그런 편익들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그러니까 9천억 원을 투입했으면 9천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면 1이 됩니다. 그럼 굉장히 충분한 것이고요. 사실 연구개발에서는 0.6이어도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1이 안 돼도 된다는 말이지만 1이 안 된다 혹은 된다에 대한 간접적인 기준이 좀 마련이 되면 좀 더 설득력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쪽에 나인 것은 이것은 이 연구의 편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전 산업 전체의 편익 혹은 비용에 대한 것이고 이 사업은 9천억 원에 대한 편익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원자력 안전성 향상 핵심 기술 개발인 만큼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연구개발 수요를 좀 같이 파악을 하시고 같이 준비를 하신다면 좀 더 좋은 평가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편익 산정 부분에 있어서 사실 발표 자료에 있는 부분이 이번 사업에 대한 편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타기획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더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혹시 김성 박사님께서 편익 부분에 관련해서 반영할 어떤 그런 사항이나 항목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사실은 이제 기술 개발 수준에 따라서 다른데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1, 2, 3단계는 사실 편익을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준에서는 예타 제외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사업성이 높은 6, 7, 8단계 이렇게 올라갈 때는 분명히 이 사업자의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사업자가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다면 사실 우리가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국산화 효과 같은 것도 사실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가장 직접적인 편익이 될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산업의 수요 창출이라던가 그런 간접적으로도 같이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무엇을 편익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 안전성 확보, 안전성 강화가 본 사업의 주요 목표인데 이게 강화되는 안전성을 어떻게 비용으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을 것인가 고려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제일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를테면 앞에서 발표 자료를 보면 IAEA에 강화된 그 안전 기준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 기준들을 비교해서 이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같은 것들은 일단 기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더 써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정재준 교수님께서 추가하시면. 그 안전 연구 결과를 어떻게 이제 경제적으로 개량할 거냐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이미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리스크를 가지고 하나의 이제 척도로서 예를 들어 우리가 안전 연구를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 종합적인 리스크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해 볼 때 우리가 리스크를 얼마나 줄이고 그럼 그게 이제 데미지가 경제적 이익으로 환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아까 그걸로 인한 산업 생성 이런 부가적인 걸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막막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개량할 수 있는 그 수단들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면 뭐 별무리 없이 우리가 개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패널 분들께서 이제 발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다음으로는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질의에 관련해서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는 예타계에 관한 사전 질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자체 추천을 받은 국민자문단 구성을 통한 검토 의견을 접수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에 참여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의견과 기술 수요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라인을 통한 사전 질의를 접수하였는데요. 접수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자문단 구성을 통한 검토 의견 접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최근 관심이 높아진 지진과 관련해서 원전 부지 주변에 대한 활성 단층 정밀 조사와 그에 따른 원전 안전성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연구를 통해 개발된 과학 기술을 적용하는 현장에서 작동해야 하는 제도, 규범, 문화 정착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자력 관련 연구 개발에 참여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의견과 기술 수요에 관한 질의 의견은요. 예타 계획 내용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측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고 시 작업자를 통제하고 작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앙관리 시스템 또는 발전소 내 작업자를 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업자의 시간별, 동선별 위치 정보와 그에 해당하는 공간 방사선량을 동시에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반 원전 사고 방사능 재난 비상 대응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을 통한 사전 질의 접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청회 개최 안내와 더불어 현재까지 진행된 예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3월 26일부터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자력산업회의 등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사전 질문 제언하기 버튼을 통해 자유로운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4월 7일 오후 6시까지 총 85건의 온라인 의견이 접수되었고 입력 오류나 내용 중복, 예타 내용과 전혀 무관한 10건을 제외한 75건의 사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세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질문을 요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로 장문의 질문을 한두 줄의 핵심 문장으로 요약하고 두 번째로 핵심 문장에서 키워드를 발췌하여 총 24개의 키워드를 정리하였습니다. 오늘 패널께서는 약 3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 5분간 답변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시간 제약상 키워드를 중심으로 답변 드리게 되었으나 패널께서 온라인 사전 질의 원문을 모두 숙독하셨기 때문에 질문의 취지는 왜곡 없이 전달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각 패널분께서 준비해 오신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희동 처장님께서 먼저 준비해 오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은 총 7개고요. 7개를 이제 핵심 주제별로 나눠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이나 기기, 설비나 또 설비 만들 때 필요한 부품 소재에 대해서 품질 관리가 정확되고 있는가에 대한 QC 측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원전에 있는 기자재나 기기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가, 그리고 이번 예타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다수기 원전 지역에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어떤 방안이나 예타가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현재 그 소재 부품 분야에 있어서 원전 생태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또 예타 내용이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QC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전은 그 안전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제 발전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설비나 기자재, 기기 그리고 부품 소재에 대해서 철저한 품질관 시스템과 엄격한 통제로 인해서 제작이 되고요. 또 제작부터 납품, 설치까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문서화되고 있고요. 다만 그 현재 날로 발전하는 어떤 특정 장비라든가 계기의 어떤 향상성을 위해서 보다 정확하고 보다 좋은 장비, 검사 장비가 있다면 그런 장비에 적용해가지고 도입해서 검사나 측정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나 기자재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연히 그 전 기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만 보다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이번에 그 예타에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원전의 고장 사고 최소화를 위한 지능형 감지 진단 예측 기술 개발이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내용으로 많은 분야의 기술 개발이 예측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들이 잘 진행이 되고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면 발전소에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발전소의 안전성은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다수기 원전 안전성 향상입니다. 이 분야는 오래전부터 많은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셨던 분야고요. 이번 예타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고 확대 예방 대비를 위한 혁신 안전 기술, 또 사고 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복구 기술 쪽에 다양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수행이 되고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면 발전소에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안전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재 부품 쪽 생태계 활성화 분야입니다. 이번 예타에 여러 분야의 소재 부품 관련된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 분야는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어야 할 분야고요. 이번 예타뿐만이 아니고 타 분야에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대책 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개발이 되면 생태계 활성화도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7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6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노후 부품에 대한 연구와 원전 대신 기능 강화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원전뿐만이 아니라 어떤 플랜트든지 사용을 하다 보면 노화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러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정상 가동 중에도 약간의 이제 운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보장할 거냐.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감시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획에 보면 스마트 센싱이나 진단이 아주 강화가 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전 내진 설계에서 이제 가정한 강도 이상으로 초과해서 지진이 왔을 경우인데 이때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진에 대해서는 보강하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해서 실시간으로 지진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획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은 SOP나 CPS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재난 방지 위험 관리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예측 분야의 예측 정밀도 혁신 다물리 통합 가상 원전 개발 세부 과제에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과제를 수행할 때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나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해서 추진할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원전 부품 결함 등 원자력계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본 패널이 이제 크게 대해서 뭐 언급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되면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고로부터 안전에 대한 교훈을 얻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계에서만 R&D에 참여하실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우리 국내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좀 이번에 오픈마인드로 좀 원자력계가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네 번째는 원전 안전 연구 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는가 했는데 예방 및 대응 복구 분야 세부 과제를 보면 이런 최소화를 통한 편익을 평가를 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는 것인데 역시 첫 번째 질문하고 조금 이제 일맥상통한 게 있는데요. 예측 예방을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나면 그 대응이나 복구하는 전략도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중대 사고가 진행되는 것을 지연하고 완화하는 그러한 기술도 포함되어 있어서 질문에 대한 의문점은 해소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로 내부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미인지 위험 요인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요인도 포함해서 100%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위험도를 제로화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만 예측 분야의 가상원전 예측 기반 심층 방어 강화 기술이라는 과제가 있어서 여기에 미인지 위험 요인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6개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기획에서 아주 자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포함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분야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기술 융합이고요. 두 번째는 인적 오류, 세 번째가 원전 부품 생태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소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실제로 R&D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신기술 융합의 경우에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가 어느 특정 과학기술 한 분야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학으로부터 또는 물리, 화학, 생물, 환경, 에너지 모든 분야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이 융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것이 R&D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더 안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R&D를 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안전성 대비 얼마만큼 그 신기술이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효과 분석은 R&D 성과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인적 오류의 경우도 앞서 기획하신 분들이 말씀도 주신 것처럼 자연재해를 제외하고는 발전소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이 인간공학과 관련된 인적 오류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와 관련된 R&D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 부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요 R&D 분야가 되어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인적 요소와 관련된 R&D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인간의 어떤 행동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인 접근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R&D도 융합적으로 진행이 되어오면 이 우리 인적 요소에 의한 발전소 사건 고장 이런 부분들을 더 줄여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R&D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부품 생태계 이 부분은 저 자신도 원전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2080년까지 발전소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더욱더 또 실제로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실은 가장 주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R&D가 이 부품을 국산화한다든지 특히 외산 업체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소재, 부품, 장비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사와 함께 이 원전 산업계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자력 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이 컴포넌트나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이 조달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R&D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간주해야 되고요. 또 현재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원전 운영 기술의 어떤 우수성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이 부품 생태계에 관련된 부분의 R&D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받은 의견과 질의들은 사고 대응 그리고 환경과 경제 측면, 국민 의견과 홍보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발전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원전에서의 오염이나 위험도 비용으로 어떤 계산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원자력이 없으면 전기가 모자라고 비싸다는 의견, 그리고 국민들에게 원자력의 안전함을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 그밖에 로봇을 개발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연구 개발하는 것처럼 가동 중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이 위험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비용들이 추가가 되면 과거보다는 발전 비용은 비싸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위험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고 될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 국가의 에너지 믹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조하는 것도 어떤 수급에서의 안전성, 안정성, 그리고 균형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에 치우치지 않게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앞으로 이게 60년의 이 가동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그 시장과 경제 흐름이 그렇게 또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번 연구에서 이를테면 가동 중인 원자로의 어떤 에이징과 종합적인 운전 안전성 판단을 평가하는 것들도 같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 공개를 하면서 더 신뢰를 쌓아가고 안전성을 어느 정도 안전한지를 개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또 연결이 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인력 양성, 그다음에 활성 단층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참여 뭐 이런 정도의 것인데요. 저는 이제 7개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게 보면 첫 번째하고 이제 세 번째 것이 이제 인력 양성이 왜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아까 다른 이야기 주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인력 학계의 인력 양성이라든지 아니 산업계 인력 양성이라 하는 것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표시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상세 RFP 작성 과정에서 산업계와 그리고 학계의 참여를 좀 명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연구과제 참여를 통한 별도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아닌 연구과제 참여를 통한 인력 양성과 전문 인력 유지가 아마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활성단층 조사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그게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연구 방향이 좀 수정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게 된 계획을 큰 틀에서는 지금 저희들 계획을 큰 틀에서는 확정을 하지만 중간중간 저희들이 단계에 따라서 또 평가를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내용들이 최신의 활성단층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반영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타 지금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기관이나 아니면 분야 전문가들 분들이 좀 참여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분과를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전 관련 연구 분야들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를 시켰고요. 특히 이제 여기 언급하신 뭐 킨스나 캐리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진이나 그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 관련된 분들도 지금 여기 패널에서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각 분과별로 예방 분과라든지 하는 부분에 충분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특정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부족해서 중요한 연구가 빠지는 그런 일들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원전 전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에 건정된 안전 예측 모델이 있느냐 좀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신 게 있는데 발전소 건설부터 오퍼레이션의 템에 따라 가지고 안전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성 향상을 위한 것들을 대비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환경운전 안전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동원전의 열화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의 열화라든지 하는 것들을 반영함으로써 일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부과제 도출된 것들에 대해 가지고 상세 RFP 작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7가지 질의를 받았습니다. 물론 한 질의에는 또 여러 가지 세부 또 질의가 있어서 좀 많긴 합니다만은 간략히 우선 단답형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동원전 현황은 실시간 공개가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현재 원전 가동 현황에 대해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각 변동 관련된 지진 관련되는 내용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전 인근 지역에는 또 그리고 그 지진 다발 인근 지역에는 지진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설비가 구현되어 있고 이거 실시간 지금 현황을 감시 운영 중입니다. 국내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런 영향평가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누출 시 지역 주민 대피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방사능 물질이 원자로 건물 밖으로 누출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소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사고 관리 계획 검증을 위해 가지고 규제기관 입회하에 발전소 자체 실증 훈련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원전 폐로 시 중저준위 방패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현재 그 중저준위 폐기물은 방패장 운영 일정에 따라 가지고 매년 조금씩 그 수량을 정해서 방패장으로 이동 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릴 내용은 질문 내용이 디지털 원전하고 안전 계통의 작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원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원전은 실제 운영 시에 이 디지털 원전을 활용해 가지고 발전소의 종합 정보망을 구축하고, 그래서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 화력발전소나 일반 플랜트 선박 등에서는 디지털 플랜트를 이미 운영해서 설계 개선이나 형상 관리, 교육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원전 개발은 현재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아마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주선 운영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컴퓨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마 그런 유사한 기능을 원전에도 지금 쓰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원전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데까지는 저희는 지금 개발하는 데까지는 한 10년, 프랑스는 20년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디지털 기술 개발 속도를 생각해 보면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 건가 하는 거는 10년, 20년 후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대체로 그래도 현재 개발 방향은 AI 기반 기기 고장 감시 예측, 시스템 진단, 인적 오류 방지, 원전의 상태와 그 종합 안전성을 실시간 감시하는 등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사실은 이 디지털 원전을 개발하는데 이 영업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한수원이 아닌 다른 주체가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원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원전 현장의 요구사항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고, 기술 개발 단계에 따라 가지고 발전 사업자나 설계사와의 협력과 또 관련 자료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개발에 필요한 설계 및 운영 자료가 비밀이거나 혹은 보안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전략 수립 시에 연구기관이나 발전 사업자, 기타 참여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발 후에도 이 디지털 원전의 운영 지원이나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반영을 위해서 디지털 원전 운영을 위한 상시 지원 체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시제품 개발 외에도 소프트웨어 검증, VMV 시험 사용, 또 인허가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원전 관련 디지털 이 핵심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계통의 작동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원자력의 안전계통은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건데, 원자로를 정지하고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하고 또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노심 반응도 제어나 노심이나 경락 건물, 열 제거 등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계통은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한 계열이 100%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계통의 작동 신뢰도는 원전 안전에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원전 가동 중에도 이 안전 시스템, 안전계통은 원전 가동 중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가동 중에도 주기적으로 안전계통의 운전성을 시험해서 항상 작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뉴스 시간에 원전이 불시 정지됐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은 원전의 안전 계통은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원자로 안전 기능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원전은 정지되면 안전한 상태가 되었으니 안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7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을 다시 세부 질문까지 합치면 20몇 개가 돼가지고 한 분 한 분 다 귀한 질문인데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5분의 그 타 분야 전문가께서 질문 주셨고 또 2분의 원자력 전문가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요지만 말씀드리고 또 제가 듣다 보니까 앞에서 다른 패널들이 답변하신 분의 일부 이미 답변이 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넘어가면서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방공학 전공하신 전문가께서 지하의 원전 건설 아니면 시설 운영 이런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또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도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연구 사업의 목표는 이제 가동중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국한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좋은 아이디어지만은 직접 반영하기는 현 단계에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이제 그쪽에 전문가께서 굉장히 소중한 조언을 주셨고 특히 안전정지 기능 이런 부분 답변을 이제 질문이 있으셨는데 백세진 박사님이 답변을 통해서 상당히 답변을 드렸고 그다음 이분께서 저한테 그 원전 안전 위험 요인인 전자폭탄이나 EMP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하고 또 여기에 과연 R&D에 포함할 거냐 이런 말을 질문하셨습니다.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하셨는데 제가 EMP에 대해서 사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2분한테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현안을 대응을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한 4년 전에부터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주로 이거는 이제 테러나 그 국방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한 4년 전부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느냐 그건 여쭤봤고 그랬더니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시큐리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라는 두고 이제 지금 답변을 들고 하면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EMP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된 안전 연구를 과연 이 틀에서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좀 수기가 필요한 부분이고 설령 또 한다 하더라도 시큐리티 관련된 문제는 사실 비공개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체가 새로운 수단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확실히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논의를 좀 하겠다는 답변을 대신합니다. 또 이제 기업에 계신 분께서 이제 해외 원전 사례 사고에서 많이 배워라. 아까 우리 이제 패널께서는 역설적으로 이제 아니라고 말씀하신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고 저희들이 적어도 이런 안전 연구를 통해서 해외에서 생긴 중대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전 연구를 함으로써 다 걸러질수록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 환경과학을 전공하신 분께서 또 이제 원전 안전, 특히 이분도 안전 정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고 이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여기는 이제 일종의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예방하고 대응 예측 예방 분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언급되셔가지고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세게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수기 이야기 있으셨는데 원자력 분야인데 이미 답변을 드렸고 눈에 띄는 질문 하나가 리스크 정보 활용 의사결정을 왜 여기에 상당히 미흡한데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이 규제기관이 위험도 정보 기반, 성능 기반, 이제 규제 이런 거를 90년대 초반부터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씀드릴 건데 Risk Informed Performance Based Regulation 해가지고 90년대 초반부터 해왔고 그다음 그걸로 인해서 그 원전의 그 위험도를 대략 한 10분의 1로 한 10년간 10분의 1로 떨어뜨렸고 그 다음에 이용률을 90%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상당한 이익을 본 거고 한데 왜 우리는 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이제 상당히 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우리 기획에 상당히 이제 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주셨는데 저 역시 이제 그분 그 지적에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키웠으면 하는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규제 기반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RIPBR 그러니까 위험도 정보 기반 연구를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규제 기관이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USNRC가 한 10년간 끌고 간 결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상당히 만족이 된 건데 이걸 하려면 규제기관이 일단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리스크, 그 위험도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논란이 많은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축적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뭐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규제기관이 끌고 가지 않는 상황에서 과기부 산업부가 먼저 이 부분을 R&D를 주도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준비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된다고 답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 답변이기 때문에 이분 질문자한테는 좀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뭐 또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한테는 제가 어디 질문자를 신원을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14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문인데 단문 하나가 yes, no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언제까지 결과 안전이라는 건 굉장히 시급한 현안인데 언제까지 결과가 나오냐. 그러니까 지금 2년 후에 시작해서 18년 후에 해가지고 2030년에 답을 내놓을 거냐. 이제 이거는 그 중에서 가벼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후에 2030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단계별로 우리가 기획을 잘 해가지고 빠른 거는 3년, 4년 되면 임플리먼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야 된다. 제가 하나의 답변을 드린 건데 이런 게 1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지진이나 쓰나미에 대한 이제 우려를 많이 해주셨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과거 원전은 이제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공학적인 표현하고 일반인의 표현하고 상당히 다른데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과거 원전은 6.5 지진에 대비한다. 그다음 최근에 짓는 신형 원전은 7.0에 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쓰나미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쓰나미고가 가장 높은 위치는 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 전문가 그분들 그래서 대략 한 8.7m, 9m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10m 대비하고 있고 이런 거에 연구에 반영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우리 그 예방국가에서 이제 그래도 이걸 또 초과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까 하는 연구를 기획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안전 연구 결과에 대해서 100% 공개하느냐 투명성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정보는 이제 가급적 최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 원칙인데 예를 들면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이런 게 한 2년 전부터는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운영 현황도 실시간 공개가 되고 있고 한데 원자력 발전소 자료가 100%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바로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입니다. 안보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게 발전소가 어디 있는지도 안 가르쳐 줄 정도의 보안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안보란 측면하고 또 하나는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설계나 운영 자체가 하나의 지재권인데 그걸 100% 공개하는 입장에서는 또 뭐 국가적으로도 유리하지는 않죠. 그래서 원자력 관련된 정보를 바라보는 시각은 첫째로 100% 안전 관련된 어떤 공개 투명성의 원칙하고 그다음 시큐리티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가급적 감춰야 되는 부분하고 지재권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세 가지가 충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그 안전연구 전반에 대해서 100% 공개는 좀 어려운 점이 어느 정도 있다는 그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비상 상황에 대해서 잘 대응되느냐 하는 질문은 좀 전에 백세진 박사님께서도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 원래 뭐 이제 방사선 비상 계획기구 이게 있고 방사선 비상이 이제 뭐 백색, 적색 뭐 이렇게 세 가지 준비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발전소 인근 지역을 이제 예방적 보호 조치 구역과 그 긴급 조치 그 계획 구역 이렇게 이제 안에 거는 3에서 5km, 밖에 거는 20에서 30km로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훈련을 부지 단위로 예를 들어 작은 훈련은 1년, 중간 규모 훈련은 2년, 그다음 광역 지자체가 개입하는 훈련은 4년 단위로 이렇게 레귤러하게 하면서 실제 이제 훈련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훈련의 미비점이 뭐냐 해서 차기 훈련에 반영하는 이런 일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워낙 큰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또 제가 제한된 시간에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이 정도로 마치고 오히려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로 제가 짧게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약 7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핵심 이제 키워드를 보면은 3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전이 가동 원전이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부품이 노화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 그에 대한 안전 대책이 이제 안전 연구를 하는 거냐, 뭐 질문 또는 이제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원전 화재에 대한 이제 우려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좀 언급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이 안전성 향상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또 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 또는 제안입니다. 첫 번째로 부품 노화는 물론 이제 당연히 그 원자력 발전소 관련 종사자들한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부품 노화, 즉 이게 원전이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서 재료가 이제 재료 특성이 변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이 노화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특별히 이제 일반 산업 분야와 이제 원전이 좀 다른 것은 그 방사선입니다. 그 특별히 이제 원자로와 원자로 내부 구조물 부품들은 굉장히 심한 그 방사선 환경하에 있죠. 그러니까 방사선을 맞음으로써 뭔가 재료들이 특성이 변합니다. 물론 우리 원자력 연구원이라든가 또 한수원이라든가 또 캡코 ENC라든가 이런 산업체 연구소 많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물론 이런 부품 노화에 대한 대비 연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방사선 조사량이 이제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재료 특성 변화 이런 데이터들은 정말 중요한 빅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잘 구축을 하면은 이제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어떤 대비책도 마련할 수 있을 뿐더러 또 타 산업 분야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 검사, 비파이 검사라든가 또는 뭐 원전 그 원자력 추진 상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타 산업 분야에서도 많이 중요하게 쓰일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연구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전 화재 관련해서는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내부 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 외부 화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 그 관련 종사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해외 로빈슨이라는 그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잘 지금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걸 잘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러한 어떤 화재로 인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비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이제 연구를 하자, 뭐 이런 제안이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가상원전, 첫 번째로 제가 가상원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가상원전이란 용어는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산업체 종사하시는 엔지니어분들은 또 많이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산업체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플랜트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를 그대로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사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속에 가상의 이제 어떤 원전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요. 아까 사실 그 어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빅데이터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가상원전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가동 중인 원전은 거기서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물론 수집을 하는데 주로 대부분이 정상 운전 상태에서의 데이터죠. 근데 만에 하나 어떤 부품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할 때 그 이상 상태일 때 데이터들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온도, 압력, 진동 레벨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 어떤 부품들이 이상했을 때 그것을 실제 원전에서 테스트해 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상원전을 잘 구축을 하면은 가상원전은 컴퓨터상에서 마음 놓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원자력 발전소의 굉장히 중요한 부품, 그 기기 중에 하나가 이제 펌프인데요. 펌프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모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가상원전이 그런 데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제
정상 상태뿐이 아니고 이상 상태일 때의 데이터를 많이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구축한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입력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주면은 현재 입력 데이터를 가동 중 상황 입력 데이터를 주면은 이것이 괜찮다, 괜찮은 상황이다, 아니면 뭐 한 달 후, 1년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경보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신 기술을 이제 연구를 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부품 노화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부품 노화가 돼가지고 이제 이거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종이 될 수도 있어요. 단종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단종된 부품을 다시 주문하는 거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3D 프린팅 기술이에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팅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로켓 부품이라든가 항공기 부품까지도 이제 금속 3D 프린팅을 이제 이용하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원전 안전 사업을 통해서 3D 프린팅 기술을 뭔가 이렇게 노화된 부품을 교체할 때 이렇게 소량 단품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것도 이제 수행한다고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아주 좋은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전 산업 또 연구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 사업을 잘 만약에 수행을 한다면 이 국가 엄청난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결코 그 어떤 아깝지 않은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장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접수된 아주 다양한 질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사전 질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또 답변을 준비해 주신 분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시청하고 계신 온라인으로 사전 질의를 하셨던 시청자분들께서도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토론에 대한 정리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오늘 진행된 공청회는 영상으로 촬영되어 내일부터, 즉 4월 9일부터 한국연구재단 유튜브 채널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공청회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추가적인 의견들을 영상의 댓글 형태로 남겨주시면 기획 중인 예타 내용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의견 수렴도 4월 14일까지 계속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